안녕하십니까. 변리사 민법 강의의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변리사 민법 부담스러우시죠? 우리 교재 110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합격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법에서 8, 90점 이상 또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한테 아마 더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 이 민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득점 했을 때 그때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리 쉬운 과목은 분명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공부했을 때 이 8, 90점 획득이 정말 어렵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민법의 난이도, 실제 난이도보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두세 문제 사례형 좀 어렵게 나온 거 외에는 거의 평이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의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다 푸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양하는 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또 간혹 여러분 중에는 또 그럴 수 있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요. 여러분 머리 안 좋은 것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와는 달리 제가 봤을 때 변리사 시험 준비하겠다 앉아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신 분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잘하실 겁니다. 머리는 일단 좋으니까. 대신 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갈 때 다른 것보다도 공부 방법이 있지요. 공부 방법. 이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빨리 달려요.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달립니다. 그런데 빨리 달린 사람은 방향이 틀려요. 느린 사람은 방향은 제대로 됐어요. 그럼 누가 서울에 도착하는 겁니까? 느리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겠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합격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많은 시간 투자하면 좋지요. 좋긴 한데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시간을 정말 양질의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시간이 되는 게 무엇이냐? 공부 방법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은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니 암기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공부 방법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은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 위주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기본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 그래서 기본 개념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이 한두 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 개념에서 많은 내용들이 파생이 되거든요. 더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공부할 때 그렇지만 어려운 그 이론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그것의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본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음미하시면 많은 것들이 도출이 되고 사실 보통은 암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굳이 암기하지 않고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기본 개념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법률 용어는 여러분 최대한 쉽게 정리합니다. 쉽게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쉬운 말로 바꿔드릴 겁니다. 설명 다 할 거예요. 그것을 쉽게 정리해 두시고 그 쉬운 말을 가지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이 단기간에 확 오르는 거예요. 자, 기본서는 한 권입니다. 일단 기본서는 한 권. 여러분 사실 이 기본서를 우리 지금 교재 말고 다른 또 민법 다른 기본서를 또 욕심껏 산다? 이거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변리사 시험 민법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타 과목 적절하게 시간 배분해야 되는데 민법 양도 적지 않은 이 민법에 기본서를 막 두세 권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잘 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는
여러분 우리 이 교재 딱 한 권을 다독해야 합니다. 다독. 아시겠죠?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다독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는 한 권을 다독하고 그리고 평소 문제풀이를 생활화한다. 여러분 이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 수업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두 문제씩은 꼭 풀어볼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문제 푸는 것은 지금부터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우리 교재에도 단원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한두 문제 딱 집어서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문제당 1분이나 1분 30초.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일단 다 모르겠더라도 한번 쭉 빨리 읽어보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복습을 할 때 한 문제당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을 것. 아시겠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는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원칙을 여러분이 세워놓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이론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어려운 판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하나 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 네, 일단은 막히잖아요. 막히면 그 판례의 결론이 있죠. 결론만 여러분 대충 딱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또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정을 잘 모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게 나왔을 때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그 문제 푸는 것 어렵지 않아요. 사실 결론만으로도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되는 상황은 일단 결론만 체크해 두고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교재 있죠? 교과서에는 낙서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판서를 할 건데 그 판서하는 것도 거기다가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뭔가를 쓰시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따로 노트를 구입하셔서 거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노트에.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우리가 2번, 3번 볼 건데요. 거기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그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낙서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습을 하면 좋은데 아마는 예습을 못 하실 거예요. 저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만이라도 제발 열심히 하셔라. 복습만이라도. 네. 자, 우리 변리사 시험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변리사 시험은 1차가 2월에 있죠. 보통 2차가 그리고 8월 초에 있고요. 그리고 최종 우리 합격자 발표는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은 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우리 민법 위주로 보겠습니다. 민법은 1차 과목이고 2교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목별 시험 시간 우리 민법은요 70분 봅니다. 70분에 40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일단 1분 30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5분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답안 마킹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서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그 다음 응시 인원은 1차에 약 3,000명가량, 2차에 약 1,300명가량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률은요. 자, 선발 인원 및 합격률. 1차에 약 600명 좀 더 넘게 합격을 합니다. 2차에 약 200명 약간 넘게.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은 보통 한 20% 잡으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약 각각의 20%. 자, 커트라인 1차에 63에서 70점 사이인데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 90점 넘는다. 9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문, 판례, 학설. 자, 조문은 이 조문이 변형돼서 시험에 나오죠. 조문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조문은 사실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은 특별히 더 반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조문을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하라고 했던 것, 그것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판례. 판례는 1심 판례, 2심 판례, 3심 판례.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3심 판례. 99.9%가 대법원 판례니까,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 자, 학설을 우리가 통설, 다수설, 소수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통설하고 다수설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수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수설. 그러면 다수설과 크게 소수설 두 가지로 나누겠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수설이겠죠. 그러면 이 학설도 다수설이라고 해서 그 다수설을 각각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시험은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설이 판례와 거의 결론이 같아요. 결론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 우리 교과서에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 파트 외에는 판례가 곧 다수설의 입장이다. 뭐 그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수설을 봐야 하는 곳 이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만 체크해서 그때만 보시면 되겠다. 자,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민법은 조문이 총 11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8조. 1118조가 크게 5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5파트. 제1편이 민법 총칙입니다. 2편이 물권법이고요. 3편이 채권법이에요. 4편이 친족, 5편이 상속법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친족과 상속법은요 우리 시험에서 빠집니다. 참 다행이죠. 좀 어려운 내용들도 좀 이게 있는데 이게 빠져요. 다행히 빠지고 1편, 2편, 3편 총 3편이 시험에 나오는데 물론 이 내용 안에 우리 교재죠, 교재. 우리 민총, 물권, 채권 할 때 이 관련 내용에 특별법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그때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 조문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안에 같이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민법 총칙은 1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물권법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 채권법 약 16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문제. 네. 자, 민법 구성은 이제 금방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OT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제1강은요, 여러분 민법 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채권과 그다음 물권의 기본 개념과 그 종류 그리고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개 보고요. 용어 몇 개 보고 그다음 그 뒤에 우리가 권리 발생부터 권리 실현까지의 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절차를 쭉 한번 볼 거예요. 이걸 먼저 제가 꼭 그 첫 시간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사전 지식 없이 바로 들어가면 좀 뻑뻑해요. 뻑뻑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 시간에 먼저 한번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건 않건 상관없이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첫 1강에 이 내용들을 구성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하시게요. 화이팅!